안녕하세요. 언토리TV 민수경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천입니다. 네, 대표님. 네. 오늘은 금융상품 나에게 딱 맞는 것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. 네, 그렇죠. 근데 이게 사실은 정말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. 저만 그런 거 아니죠? 다 비슷하죠? 대부분 다 그렇죠. 요즘 보면 금융상품에서 사기당하는 사람도 많고, 자기가 원하지 않은 상품을 가입했다가 후회하고, 또 보험 같은 경우는 잘못 가입했다가 해지하면 초기에 많은 돈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금융상품에 대해서 네. 먼저 알고 나서 가입해야지 되는 거고요. 제가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요새 주변에서 네. 혹시나 원금 보장되면서 15% 정도 수익률 올리겠다고 나한테 제안을 하는 거는 무조건 다 사기라고 여기시면 되죠. 근데 일단은 굉장히 혹할 만한 조건이잖아요. 근데 원금을 지키면서 15% 수익 올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. 그런 상품을 권하는 사람은 그 시간에 자기 돈을 굴리면 되죠. 남의 것까지 다 굴려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. 그 좋은 게 있는데, 그죠? 네, 그래서 15%의 수익에 혼돈되지 말고 일단 원금직 그런 것들은 나한테 이게 한번 더 돌다리로 두들겨 보듯이 두들겨 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. 그러니까 조건이 너무 좋다고 해서 그렇죠. 세상 이렇게 빨리 가입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천천히 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 저희가 그 금융 상품을 선택할 때 꼭 염두에 두어야 하는 부분들 뭐가 있을까요?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상담하다 보면 이렇게 많은 상품들을 가입했어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집에 통장은 몇 개 있어요. 안 그래도 세워봤어요. 네. 이게 중복되는 애들도 있고요. 뭐 그냥 일반 입출금 통장, 적금 통장, 청약 뭐 이런 것, 그리고 아이 통장 따로. 제가 세어보니까 한 7개, 8개 정도 그렇죠.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적게는 우리가 진짜 없으면 수십실금 통장이라도 하나 있는 거고 네네. 많게는 뭐 7, 8개 재테크에 굉장한 취미를 지니신 분들은 한 20개, 30개 가진 사람도 있어요. 그 관리가 돼요? 그분들은 이제 텔레비에 나오신 분들이죠. 그렇지. 알뜰 이렇게 갖고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보통은 자기가 무슨 통장을 가진지를 정확히 이렇게 체크하기 전에 몰라요. 맞아요. 또 내 상품의 장단점이 뭔지 모르고 그래서 가입했는데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사람들이 저희 상담 오신 분들의 90%는 되는 것 같아요. 차라리 안 하시는 게. 아무것도 하지 말지, 차라리. 차라리 안 하면 돼요. 내가 어떤 목적으로 돈을 모을까? 예를 들면 우주 같은 경우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 아드님 내가 대학 자금으로 돈을 모은다든지 네. 아니면 뭐 내가 2년 후에 결혼할 거라든지 이런 목표가 있으면 돈을 쓰는 기간이 틀려진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그 기간에 따라서 금융상품은 궁합이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어요. 목적과 기간에 따라서. 그럼 그걸 세분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네. 일단 중요한 거는 내가 2년 이내에 반드시 돈이 필요할 어떤 목표를 갖고 돈을 모은다면 중요한 건 일단 원금 보전이 중요하다는 얘기죠. 바로 2년 후에 써야 되는 거니까. 그렇죠. 네. 그럴 때는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원금 보전이 중요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아파트 청약에서 뭐 아파트 잔금을 낸다든지 네. 아니면 뭐 1년 6개월 후에 결혼을 한다든지 그래서 결혼 날짜를 잡았다든지 네. 이런 반드시 약속을 잡아놓은 거지 않습니까? 그럼 그때 반드시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돈이 부족하니까 더 불리려고 뭘 하냐면 주식을 한다든지 아니 펀드를 한다든지 그때 가서 원금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를 좀 더 불리기 위해서 우리가 했다가 실패를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원금 보존이 되는 상품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많이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은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은행의 상품인 거죠. 네. 뭐 시중은행의 예금이나 적금. 그래서 그게 좀 이율이 낮으니까 우리가 저축은행의 예적금을 이용하기도 하고 네. 또 뭐냐면 지금 다른 것들은 저축은행이나 은행의 예적금은 우리가 또 이자가 생기면 모든 소득에는 세금을 내야 돼요. 그렇죠. 15.4% 이자 소득세를 내는데 우리가 뭐 신협이나 새마을금이나 농협이나 이런 건 1인당 3천만 원 한도에서 세금을 1.4%만 내면 되는 상품들이 있어요. 그래요? 그래서 그 안에서 조금 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인 상품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15년 이후에 필요한 돈을 모은다 할 때 네네. 뭐가 있을까요, 우리 대표님한테? 15년 후에 네. 어,
아들 장가 보낼 때는 지 돈으로 가면 좋겠는데? 장가까지는 뭐 이렇게 고려하지는 말고. 저의 예. 노후? 그렇죠. 부부의 노후라든지 그쵸. 아니면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는 어린 자녀의 대학 학생 같은 경우 이런 건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러니까 15년 이상 되는 목표에 대해서만 보험 중에 저축성 보험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축성 보험이 최고의 상품이라는 게 아니고 네. 저축성 보험이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. 어떤 장점이 있냐? 강제저축이라는 기능이 있어요.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얘기예요. 강제저축이라는 얘기가. 네. 한 5년 후에 내가 가입한 지 5년 후에 해지하면 한 7, 80%밖에 안 나와요. 맞아요. 그럴 때 우리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? 계속 유지할까요? 아니면 아까워서 계속 해지할까요? 유지해야죠. 그렇죠. 우리는 누구나 뭐냐면 원금 보존하려는 성향이 있으니까. 그렇죠. 그래서 한 2, 3년 붙다 보면 어느 정도 원금이 넘어서기 시작한다는 얘기죠. 그러면 이제 원금이 쓰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수익이 붙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별로 지루하지 않아요. 그래서 쭉 가요.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통장이 묶여 있는 거죠. 사실 뭐 대표님이 예를 들어서 적금이나 펀드 같은 거 들어서 만기 되면 꼭 돈 쓸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? 어떻게 그렇게 잘도 알고. 그래서 뭐가 망가진다든지. 맞아요. 뭐 차를 갖고 있는다든지. 그렇죠. 요번에 또 이사하셨다는데 이사하시면서 또 필요한 뭐 그런 제품도 또 필요하단 말. 네. 꼭 우리가 뭘 받을 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. 맞아요.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통장이 묶여 있으면 보험이라는 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묶여 있지 않습니까? 하다 보면 푼돈 넣어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거. 그 다음에 통장의 이름표가 다른 걸로 바뀌지가 않게 돼요.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아까 한 7, 8년, 9년, 10년 되면 이미 비과세가 되기 시작하고 목돈이 모여 있으니까 요건 내가 노후로 사용해야지. 요건 우리 우주 대학학생으로 사용해야지. 그래서 그 용도대로 사용할 확률이 있어요. 단 뭔가 조심해야 되냐면 주변에 많은 분들이 보험을 판매하시던지 저처럼 저도 뭐 판매를 하니까요. 하신 분들이 와서 이 상품이 최고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이다. 야, 이게 최고야! 하는 것만 조심하면 돼요. 오히려 그런 애들을 좀 조심해라. 그렇죠. 그런 목적으로 가입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그런 상품들은 굉장히 좀 위험이 많이 따를 수 있어요. 아니요, 수익률이 높지 않다는 얘기죠. 수익률이 높지 보험은 않다. 절대 수익률 갖고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까 같은 강제저축으로 해서 돈을 묶을 수 있는 어떤 장점만 갖고 가입을 선택을 해야지 네네. 이 상품이 무슨 수익률이 높은 상품이다? 이 얘기는 다 거짓말이에요. 왜? 보험은 사업비가 굉장히 많고 저축성 보험은 7, 8년 버야지 원금이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2년 이내 네. 15년 이후를 얘기했으니까 중간. 그럼 중간. 그런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돈. 네네. 이런 상품은 뭐 정리식 펀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수익률을 좀 추구를 하셔야 돼요. 요거까지는 저희가 뭐냐면 적금식으로 매달 불입하는 걸 기준으로 얘기를 드렸고 네. 목돈을 얘기한다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. 목돈은 뭐냐면 대표님이 한 1억 모으려면 한 몇 년이나 걸리시겠어요? 1억요? 그럼 짧게 5천만 원. 5천만 원? 그러면 1년에 1,000만 원 모으면 한 5년 정도 5년 걸리잖아요. 걸리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5천만 원을 5년 모으는데 한 5년 정도 걸리는데 네. 그걸 반토막 내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? 저 잘할 수 있어요. 뭐 뭐나 저지르면 돼요. 3개월이 안 걸릴 수도 있고 맞아요. 이렇게 되니까 맞아요. 중요한 건 목돈을 일단 수익률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얘기죠. 단 뭐냐면 은행의 예금 이율은 워낙 낮다 보니까 네. 뭐냐면 그거보다 1, 2%, 2, 3% 높일 수 있는 상품이 있다면 그런 투자 상품을 선택해서 전체적인 수익률을 높이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. 다시 한번 정리하면 2년 이내 적금식으로 붙는 거는 원금 보전이 중요하고 네. 15년 이후에는 푼돈 넣어서 목돈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중요하고 네. 막연하게 시간이 그 중간에 여유가 있는 돈들은 네. 좀 투자 상품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단 목돈은 뭐냐면 한 모으기는 어렵더라도 날리기는 쉬우니까 좀 약간 신중할 필요가 있다. 신중하래요. 네. 네, 이렇게 기준을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. 오늘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요. 예, 제가 사실은 이런 쪽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. 대부분 그래요. 그러니까 제가 이해되면은 아마 다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네, 다음 시간에 투자 관련해서 또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채널 이렇게 보시다가 마음에 드시면 네, 꼭 해주셔야 될 게 있는데요. 뭐 하면 좋을까요? 구독 눌러주시고요. 네. 좋아요 필수입니다. 네,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.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도 남겨주시고요. 저희 네이버 카페에 또 이천 대표님이 또 글들을 많이 올려주고 계시거든요. 거기에도 남겨주시면 답글도
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